방송에서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한 게 6월부터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로 벌써 5번째인데 좀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사진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주저는 좀 바빠졌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시간을 가지게 돼서 오늘이 제가 하는 강의 아마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말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오셔서 이제 또 이 시간을 또 메꿔주실 때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에 그 여러분들한테 좀 기술적인 얘기로 이제 심도 얘기를 좀 했고, 화이트 밸런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진에 대한 뭐 조리기 셔터 스피드 이거는 뭐 일단 건너뛰고 기본은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진의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사진을 단순하게 할 거냐. 그래서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을 담을 때 주로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사체를 자꾸 담으려고 하는 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진을 담을 때 피사체를 담는 건 맞죠. 맞는데 사람을 담든 꽃을 담든 어떤 풍경을 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흔한 피사체를 담더라도 남들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른 표현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봤을 때 조금 다른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그 피사체를 보는 게 아니고 피사체를 보는 게 아니라 피사체의 속성을 봐야 된다. 그 피사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피사체의 속성을 어떻게든 사진에 표현을 해내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이 유도가 되게 되고 피사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서 남과 다른 사진을 담을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선으로 사진 보기, 면으로 보기, 공간으로 보기, 빛으로 보기, 시간으로 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창조적 기법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얘기예요. 이제 전체 마무리인데 대개 사람들이 사진을 담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사진을 배울 때는 카메라를 이해를 못해서 어려워해요. 그냥 휴대폰 카메라나 똑딱이하고 찍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놈의 DSLR이라는 거 딱 들고 찍다 보니까 기능도 많고 뭐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은지 해서 카메라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어렵고 남들이 가진 건 다 좋아 보이고 내가 가진 건 장비가 나빠서 사진이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식의 어떤 그 기본적인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카메라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사진을 담는데 뭐가 어렵냐? 뭘 찍어야 될지 모른대요. 그렇죠? 도대체 카메라를 들고 눈앞에 보이는 피사체는 많은데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찾아다니는 게 뭐냐면 남들이 찍어놓은 사진 보고 멋있어 보이면 거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출사지죠. 국민출사지, 국민포인트 이런 데 가가지고 남들이 찍은 거가 똑같은 거 찍어내요. 왜? 나는 다르게 찍을 재주가 없으니까.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그런 분들은 사진 찍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다른 데 강의장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남들 사진을 흉내내는 거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표현 방법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진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을 찍을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무엇을 찍을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는 많아요. 아까 요즘 보면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낙엽도 지고 휘황찬란히 지고 봄 되면 꽃도 많고 여름 되면 설경이 있고 왜 찍을 게 없어요? 찍을 거 많죠. 문제는 뷰파인더 안에 들어오는 그 피사체를 어떻게 담아내야 남들과 다르게 표현이 될 거냐, 남들보다 쉽게 말하면 좀 더 멋있게 사진을 찍을 거냐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찍을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구도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도가 어렵다.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구도는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에요. 피사체를 어느 쪽에 배치시키고 어느 쪽에 공간을 갖다 주고 어떻게 3분할을 할 거냐 4분할을 할 거냐 되게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뷰파인더 안에 보이는 사각형은 나의 캔버스거든요. 미술하는 사람들을 말하면 그게 캔버스예요.
그 캔버스 안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피사체를 어디에 배치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부재를 어떤 걸 집어넣고 그거를 꾸미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밝기를 어떻게 해야 남들하고 다른 표현이 될 것이냐. 그걸 모르니까 뭘 찍어야 될지 모른다,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른다, 나는 구도를 몰라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구성과 배치,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피사체와 사진으로 담아냈을 때의 피사체는 다릅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사진은 2차원이에요. 평면.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3차원, 입체. 2차원의 평면에다가 사진을 담아냈을 때 그게 3차원스럽게 입체감 있게 보여야 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눈으로 보는 피사체나 배경은 항상 거의 비슷한 밝기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극장 들어갔다고 해서 깜깜하다고 별도로 조리개 배열거나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하거나 IS로 높이지 않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밝아 보이죠. 조금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사람의 눈이 거기에 맞게 조리개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이 안에도 이 앞에 있는 모니터는 밝고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는 어둡고 형광등 밑에는 밝아요. 하지만 쭉 둘러보시면 거의 비슷한 밝기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안 그렇거든요. 카메라는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밝으면 밝은 대로 정확하게 노출 것을 재서 지가 사진을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러한 밝기를 어떻게 해야 보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진이 남다르게 보일 것이냐 하는 식의 중요한 거는 무엇을 담을 것이냐 어떻게 담을 것이냐가 도 중요하지만 그 사진을 여러 번 혼자만 보는 게 아니고 관람객들이 따로 있거든요. 분명히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가 보든 가족이 보든 아니면 갤러리에 전시를 했을 때 손님들이 와서 보든 어떤 형태, 공모전 내면 심사위원들이 보든 누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확 뺏을 줄 알아야 돼요. 뺏으려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피사체가 어떤 방식으로 피사체를 보고 있는지, 어떤 느낌으로 그 피사체를 보고 있는지,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심리학이에요. 가장 단순한 예로 극장 가서 영화를 볼 때 요즘은 뭐 그런 워낙 화면이 넓으니까 좀 옛날하고 좀 다른데 옛날같이 무슨 국도극장 피카트리 해가지고 옛날 일반 우리 극장 있을 때 화면이 커다란데 외화 같은 거 보면 자막 나오잖아요. 자막이 어디에 있어요? 요즘은 밑에 있죠. 옛날에는 옆에 오른쪽 끝에 세로로. 왜 오른쪽에 있을까요? 시선. 사람의 시선은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은 좌상에서 우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맞추어서 자막을 오른쪽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 내가 찍는 이 사진을 사람들이 볼 때 어디에서 어디로 무엇을 어디로 볼지 그리고 이 느낌을 어떻게 느낄지를 미리 예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걸 알고 찍으면 내 사진이 특별해져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사진은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거는 요런 뜻입니다. 라고 굳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제목 하나만 탁 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의도한 대로 눈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요. 그게 진짜 사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진은 사진이 아니고 사진은 이야기, 디자인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용어를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보통 디자인학과라든가 사진학과 또는 미술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학점도 따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가급적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자료도 거기에 맞게 잘 각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좀 보시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앞으로 사진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여기 보시다시피 게슈탈트예요. 딱 게슈탈트 하니까 딱 느끼시겠지만 독일어입니다. 근데 게슈탈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뜻이 뭐냐면 형체, 형태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모양. 이게 왜 이렇게 재밌냐면 사람이요 어떤 형체를 바라볼 때 어떤 물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냥 물체니까 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과거의 내 경험과 현재의 내 위치와 미래의 내 희망과 그 장소가 제공해주고 있는 각종 분위기가 다 종합이 돼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그 피사체를 보고 느끼고 읽어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실제로 여러분 몸속에서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여러분의 뇌와 눈은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거를 학문적으로 정립을 한 게 게슈탈트 학문이에요. 아직은 좀 어렵죠?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대요. 어떤 학자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뭐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뭐 스마트를 타거나 KTX를 타거나 좋아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창밖을 쳐다봐요. 창밖을 딱 쳐다보는데 뭐가 있냐면은 창문이 있고요. 왼쪽에 커튼이 있어요. 아, 커튼 위에 있나? 하여튼 커튼이 있어요. 그리고 창밖에 싹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데 저 뒤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초가집들이 쫙 뭐 있다고 쳐요. 무슨 집들이. 도로도 있고. 쓱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어느 집을 봤다고 쳐요. 멋있게 생긴 집이 하나 쓱 지나가요. 그래서 그걸 쭉 보고 있었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여러분 눈에는 분명히 그게 들어왔을 거예요. 커튼이 들어왔을 것이고. 있으니까. 내 화가 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유리창도 있었을 것이고. 저 뒤에 산도 있었고 구름도 있었고 앞에 있는 강물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거는 집밖에 안 남아요. 왜 그럴까? 그게 게슈탈트 학문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배경과 전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은 관심 있는 쪽으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배경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에 있는 피사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 각인시키게 만들려면 그 피사체는 당연히 초점이 맞았으니까 쨍하게 보이겠죠. 나머지 배경은 날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진 배우시면서 아웃포커싱이라는 거 배우죠. 심도. 왜 배우냐 이거죠.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사진에서 피사체를 돋보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미니멀리즘에서 제가 강의할 때 첫 번째 방법이 그거였죠. 심도를 죽이기. 날리라고. 날리는 방법도 알아야죠. 왜? 조리개만 연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망원 써야 되고 가까이 대야 되고 배경 멀리하고 조리개 연다.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 돼. 왜?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게슈탈트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는 이게 심리학 용어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체를 바라보고 상황을 느끼느냐. 사람은 자기 현재 살면서 현재 생활에 가장 그 현실감을 느끼죠. 현재니까. 그 다음에 과거 경험이 있고 미래의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지만 현재라고 하는 거에 중심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거고 정신을 똑바로 갖고 있는 거고 하루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과거에 중심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그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의 정신질환들을 과대망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식의 치료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게슈탈트 심리치료예요. 여기 보이지만 게슈탈트라는 이름은 간단한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게슈탈트 심리학이 거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게슈탈트 법칙이라는 게 나오고 미학이라는 게 나오고 게슈탈트적 사고라고 하는 철학적 용어도 나와요. 그래서 이 게슈탈트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사진과 관련된 즉 미학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게슈탈트라는 게 과연 어떤 거다. 그리고 그게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지금 와 있고 여러분 사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게슈탈트적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서론이 너무 길었다. 봅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표가 전체적인 게슈탈트에 대한 법칙을 제가 지금 요약을 한 건데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걸로 출발을 해서 거기에 커다란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형상과 배경의 법칙, 두 번째가 그룹화의 법칙, 세 번째가 단순화의 법칙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그룹화의 법칙은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접성, 연속성, 유사성, 통폐합. 오늘은 이 얘기를 다 할 거예요. 하나하나 쫙 넘어가면서. 그래서 밑에 써있지만 글이 인간은요 자기가 보는 거 있죠. 딱 눈에 보이는 피사체 그리고 그 피사체를 보고 느끼는 거 즉 시각과 지각이라고 그러는데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을 서로 합쳐서 하나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각보다 지각이 커지잖아요.
시각보다 지각, 다시 말해서 보는 것보다 느끼는 게 커지면 똑같은 피사체를 보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연사 소리 카메라. 연사를 막 찍어내. 왜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자꾸 저 말이 끊어져 헷갈려 버리네요. 그래서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느끼는 게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은 똑같이 저거를 보고 돌멩이로 보는데 나는 저 돌멩이를 보고 다른 걸 느껴. 그런 경우 있어요. 똑같이 영화를 봤어. 똑같이 드라마를 봤어. 그냥 남들은 깔깔거리고 웃어. 왜? 코미디 영화니까. 근데 한 사람은 그걸 보고 울어. 왜?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뭔가가 확 떠.